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은데 돈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스킬이 있는 사람한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책에서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라는 생소한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세일즈를 자동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매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저의 고민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거였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서 아까 그런 양시무산 뭐 이런 컨텐츠들이 막 터지고 하니까 구독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이제 넘는 채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안도 많이 받고 직장인 분들을 위한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만들기 뭐 강의를 찍자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해서 강의도 찍고 이게 뭐 강의 상품도 나오고 또 제가 파생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사업도 해보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구독자가 많고 하면 당연히 많이 잘 팔리겠지 그렇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클라이언트로 당연히 변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팔로워가 클라이언트로 변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또 뭔가 마케팅적인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팔로워한테 그냥 다짜고짜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한다고 클라이언트가 돼주지는 않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든 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골자는 뭐냐면 이름이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인 이유가 할리우드 영화가 런칭을 할 때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영화가 제작되는 순간부터 일단 밑밥이 다 깔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마블의 뭐 새로운 뭐 영웅 시리즈가 이번에 또 촬영이 들어갔는데 뭐 주인공이 누구라더라. 뭐 양조위가 이번에 뭐 카메오로 출연을 한다더라. 뭐 이런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죠. 맞아요. 네. 영화가 나오기 한 수년 전부터 접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뇌리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 거죠. 언젠가 저런 게 나오겠구나. 양조위가 여기 마블 시리즈에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개봉이 근처에 가까워 오면 점점 이제 뭔가 고조가 되죠. 뭐 이렇게 전 세계 기사들도 뿌려지면서 뭐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배우들도 이곳저곳에 자꾸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딱 그 전 세계 동시 개봉 런칭 날 한 방 빵 터뜨리는 날에 사실 그 모든 사전에 어떤 그 빌드업들이 다 이제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상품도 똑같은데 애플이 아이폰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부터 뭐 루머라고 해가지고 무슨 디자인이 유출됐다. 뭐 이번에는 카메라가 5개 달린다더라. 아니다 4개다. 네네. 뭐 이러고 뭐 애플 전 직원이 뭘 또 유출시켰다. 뭐 이러면서 막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막 퍼다 나르죠. 그러니까 사실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전 세계에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애플이 그거를 정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정보였는데 그거를 노출된 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적인 사실 그거거든요. 돈 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또 퍼뜨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건데 뭐 그러면서 뭐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내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해요. 베타 테스터도 어떻게 보면 뭐 미리 상품을 써볼 수 있는 어떤 혜택처럼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테크 인플루언서들한테 다 공짜로 사실은 아이폰을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막 리뷰하고 이러면서. 네네. 그렇게 이제 막 이미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그 상품의 존재부터 해서 나올 거고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내가 이거 사고 싶어라는 마음을 이미 다 갖고 있게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런칭을 딱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로 되짚어서 이제 와보면 사이다 경제에서 만약에 강의 클래스를 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누구 강의가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라고 딱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전부터 예를 들면 그분의 뭐 인터뷰 영상도 나오고 그분이 막 알려주는 정보성 영상도 막 나오고 하면서 이분 정보가 되게 좋구나. 이분 언제 강연 안 하나? 막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사이다 경제에서 며칠 날 이분의 강연쇼가 있습니다. CGV에서 딱 해요. 그러면 확 와다다다다다 결제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텝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고 그걸로 마케팅 기법을 이제 만든 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분들도 진짜 많아요. 막 구독자 10만 명 넘는 유튜버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의 하나같이 그 고민이 저랑 똑같았어요.
구독자는 많은데 제가 뭔가를 만들어 갖고 이제 팔려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고객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까가 그거였고, 그래서 그냥 컨텐츠만 만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 이런 강의 만들었습니다, 사세요. 뭐 이런 책을 제가 냈습니다, 사세요.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런 어떤 빌드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도 먼저 좀 어느 정도 주고, 이 사람들이 더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궁금했죠? 사실 이번에 제 이런 책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런 정보들 다 담아놨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요즘에 주시는 정보 보면서 너무 도움받고 그 내용 더 깊게 배울 수 없나 했는데 책이 마침 나오는군요. 하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입니다. 만약에 뭐 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뭐 설문조사를 그죠, 통해서 그죠. 뭐 한다든지 그래서 맞아요. 약간 관심을 끌고 그죠. 그다음에 뭐 제목이 나왔는데 후보군이 몇 개가 있으면 맞아요.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맞아요. 확실히 뭔가 애착이 더 가고 그죠. 그런 게 가능하겠네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책을 내기 전에 뭘 하냐면 서베이를 무조건 돌려요. 이번에 이런 주제의 책을 내는데 너네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을 내가 책에 담고 싶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체크를 해주면 내가 그거 위주로 더 조사하고 많이 해서 책을 쓸게. 이거 자체가 이 사람 책 나오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면서 뭐 점점점 나가면서 요즘에 책 쓰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뭐 이런 일상도 한 번씩 공유하고 그게 이제 다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 챕터 파트 쓰고 있는데 정말 내가 썼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꼭 뭐 여러분들도 꼭 읽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미리 보기로도 한번 뿌릴게. 뭐 이렇게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목 짤 때도 컨테스트 만들고 표지 만들 때도 컨테스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막 투표도 받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더 이제 애착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내가 같이 만든 상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런칭을 할 때랑 그게 아니라면 항상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 여러분 제가 비밀리에 밝힙니다. 내일 책 나옵니다. 막 이래요. 그럴 때랑은 판매량이 정말 이제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전에 빌드업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후속 마케팅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상품을 상세 페이지에다가 거창하게 등록을 한 뒤에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팔까?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릴까? 네이버에 검색 광고를 걸까? 뭐 그게 다 후속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 이 어떤 상품을 런칭을 할 때 그 런칭 매출의 거의 90%는 이 사전 마케팅에서 다 승부가 나요. 사전 마케팅에서 사전 작업이 안 돼 있으면 런칭 딱 당일날 사실 막 수억 원씩 매출이 나는 상품들이 많은데 그런 건 다 사실 사전 마케팅을 워낙에 잘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인 거죠. 네. 되게 중요한 거 배웠네요. 사전 마케팅.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한번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마찬가지고 또 콘텐츠, SNS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이틀, 주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카피라이팅. 그래서 이 거절할 수 없는 제목을 짓는 법. 그 포리얼님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제목을 잘 짜는 법이야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조금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일단 제목을 짤 때 두루뭉술하게 짜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제목을 쓰는 거. 돈 많이 버는 법 이런 거. 월소득을 크게 늘리는 법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월소득 50만 원 늘리는 법. 이렇게 딱 명확하게 숫자로 넣어주는 게 좋고 그것도 뭘 투자해서 뭘 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1시간으로 월 50만 원 소득 늘리는 법. 이러면 확실하죠. 네네. 집에서 노트북으로 하루 1시간에 월 50만 원 버는 법. 이러면 확실한데 월 소득을 크게 늘리는 법. 아니면 월 소득 좀 더 버는 법. 뭐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가면 일단 사람들한테 잘 어필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러니까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도 사실 그런 사례였는데 일단은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마케팅 책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헐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 뭐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기심 때문에 이제 받아보게 된다는 거죠. 뭐 무슨 기법, 뭐 이응지읒 기법, 뭐 이런 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한 달에 매출을 2배 올릴 수 있는 이응지읒 마케팅 기법.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뭐야? 라고 하고 일단은 받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짜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고 그리고 타겟을 명확하게 제목에 짜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 둘 있는
육아맘만을 위한 뭐 앱테크로 월 10만 원 벌기. 이렇게 써놓으면 아이 둘 있는 육아맘. 이거 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반응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딱 넣어가지고 그냥 후킹을 하는 그런 방법도 카피라이팅에서 좀 좋은 효과를 내는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연매출 20억을 달성한 창업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 선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잘 될 만한 아이템이다. 이건 안 될 거다.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사실 창업 아이템을 찾는 법은 저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망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니즈가 있겠냐 없겠냐를 기반으로 할 때는 제일 그냥 쉽게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그 고민 테마랑 연결이 돼 있냐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고민 테마는 결국 4가지예요. 크게 돈, 사람, 꿈, 건강. 네. 4가지. 결국에 모든 사람이 무슨 고민 있어요 해서 물어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에 대한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꿈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고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서비스가 결국에 이 인간 4대 테마에 들어가는 어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냐. 그러면은 사실 돈이 될 가능성은 크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될 가능성은 적다. 근데 그거와 좀 벗어나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사실 좀 돈이 안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내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거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뭔가 이거를 좋은 이유를 계속 내가 어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힘들게 일으켜야 되는 사업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업 아이템을 좀 만들 때 제가 사업 아이템 구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워낙에 제 채널에 많이 여러 가지로 올렸어가지고 그냥 제 채널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준 거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거 다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에요. 그죠? 기존에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줬고 게임 리니지가 왜 성공을 했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서 꼽는 거는 현질이에요. 현질. 그렇죠. 기존에는 게임 아이템이 돈이 되지 않았는데 리니지를 맞아요. 기점으로 게임 아이템이 현실의 실물 돈이 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된 거. 그게 이제 사실 리니지의 또 성공 배경에 있었다. 그래서 리니지 모바일이 출시될 때는 그 거래 시스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 그 주가가 오락가락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 거래 시스템 뺀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한번 폭락하고 막 그랬던 적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되지 않던 걸 돈이 되게 해주면은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된 사례들이.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만들어줘서 뭐 여러분들이 앱테크 한다고 캐시 슬라이드 같은 거 뭐 쓰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그런 요소잖아요. 원래 이런 뭐 휴대폰의 잠금 화면이 돈이 될 리가 만무한데 그거 뭐 이렇게 넘기면서 광고 보면 돈이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캐시 워크라는 것도 있죠. 뭐 걸어 다니면 만보기로 해서 돈을 버는 뭐 그런 맞아요. 것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해줘서 사업 아이템을 만든 사례고 역으로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해서 사업을 아이템을 만든 것도 많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에요. 그 이전에는 문자 메시지는 다 돈이었어요. 하나에 뭐 몇 원씩. 근데 무료 문자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쓰게 됐고 결국에 그렇게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것저것 수익 모델을 붙여서 돈을 버는 거죠. 뭐 그거 외에도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해줘서 사실 사업을 만든 게 대부분의 뭐 요즘에 나오는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들은 거의 그렇죠. 왜냐면은 시간도 사실 다 돈이고 비용인 거니까 내가 이전에는 뭐 다 부동산 중개사를 가서 뭔가 정보를 받아야 됐다면 직방 앱만 쓰면 이제 원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돈 들던 거, 시간 들던 거, 비용 들던 거를 다 없애주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든 구조니까 결국 내가 사업 아이템을 뭐 생각하고 있을 때 돈이 안 되던 걸 돈이 되게 해주거나 아니면 돈이 들던 걸 돈이 안 들게 해줄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매출 20억 또 회사를 창업을 하셔가지고 잘 끌고 오시다가 결국엔 좀 그만두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이게
제가 이제 25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첫 창업을 했었어요. 와. 그때 이제 근데 얼떨결에 창업을 했던 거죠. 원래 저는 경영학과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업을 꿈꾸면서 막 이렇게 계속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엄청 많이 만들고 뭐 창업 동아리니 이런 데 되게 많이 전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창업 대회란 대회는 막 다 나가가지고 맨날 그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맨날 앱 뭐 이런 거 막 발표하고 네네. 만들 기술은 없으면서 그 아이디어만 맨날 발표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걸 맨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좀 운이 좋게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세계 대학생 창업가 기업가 정신 대회 뭐 이런 와. 대회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뭐 국가대표 이런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거기서 대표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국가대표? 네. 와. 일본 아이템을 본 거죠. 일본의 대표로 나온 친구가 했던 게 이제 요양 사업 관련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지금 일본만큼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완전 초고령화 사회였고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저 사업은 무조건 유망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엄청 많이 돌리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한 분이 내가 아는 사업가들이 있는데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발표를 해봐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덜컥 1억의 이제 자본금이 투자가 된 거죠. 와. 근데 십시일반으로 막 되게 이제 투자를 해주셔서 뭐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2,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설립 단계 지배 구조가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네. 엄청나게 다 나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뭐 법인이라든지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거에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인데 그냥 시작할 때 제 지분이 5%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여기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사실 이제 거기서 다 파생을 해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모르니까 그때는 뭐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됐어. 너무 신나. 그냥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한 2년 차에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방문 요양이라는 이제 사업 모델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집으로 파견돼서 이렇게 요양 서비스를 하는 영역인데 그거를 프랜차이즈를 해서 전국에 가맹점 50개를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볼 때는 막 뭐 대학생이 창업해가지고 막 뭐 성공한 청년 CEO 뭐 이런 걸로 막 언론에는 보도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막 월급을 받아가던 게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책정해서 받아가다가 그다음에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월급을 올려서 월급 2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갖고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 막 언론에 비춰지는 거랑은 다르게. 그리고 회사 상황도 그 가맹점이 많다고 해서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계속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회사도 좀 적자였어요. 가맹점이 많아져서 결국에 거기서 이제 로열티도 나오고 거기다가 요양 관련한 뭐 용품도 막 이제 유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수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투자 유치가 이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분 구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VC 투자를 받으러 IR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IR을 가서 하면 사업 모델 좋다. 이제 좀 더 그 이제 텀시트라고 해요. 네네. 그 투자 직전에 이제 이런 걸 막 주고받으려고 해서 뭐 해서 이제 해가지고 지배 구조 이런 거 이제 까보면 다 이제 드랍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데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왜냐면 제가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주주분들 거 뭐 주식을 사서 내가 지분율을 늘리기라도 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도 낑기고 여기서도 낑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좀 그만하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럼 다시 창업한 그때로 돌아가신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지금은 거의 이제 스몰 비즈니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법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1인 법인이에요. 100% 제 지분이고 뭐 그 지분을 쉐어할 생각도 별로 없고 한번 이렇게 당했어. 저는 별로 이제 그냥 내 자유롭게 네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갖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뭐 적절한 투자 상황이 있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막 스케일업을 할 단계에 달하고 판단되면은 적절하게 이제 그걸 쓰겠지만 뭐 그럴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자율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그때로 뭐 네. 돌아가면은 근데 저는 그래도 창업을 할 것 같긴 해요. 어.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돼서 너무 막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거기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제가 지금 돈을 벌고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 게 다 사실 그때 쌓았던 내공이나 그때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실패였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거쳐가는 엄청 큰 경험을 해본 어떤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수업료를 또 지불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 그리고 부자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무엇일까요? 성공은 제로섬이 아니다. 근데 나눠- 많은 나눠 사람들이 가지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은데 부자들은 A가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B라는 이제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A가 성공을 하면 제가 성공했네. 싫다. 쟤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해.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성공이라는 게 유한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셋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은 사실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게 내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 게 내가 성공을 하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든지 내가 성공을 하는 걸 가로막힌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반기를 드는 경우에 이런 반기를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갔는데 A가 낙찰되고 저는 폐찰했어요. A가 성공한 거고 나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A가 내 성공을 막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어떤 한 가지에만 내 성공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은 어떤 한 가지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군데에만 의존하는 순간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업 영역에서 성공해야 돼. 나는 이게 다야 라고 의존하는 순간 여기에서 나보다 승리 플레이어가 나오면 쟤 때문에 내 성공 못했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갑자기 이제 뭐 포기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저렇게 성공했군. 저런 방식으로 성공했으니 난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어야 저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사실 그 보는 시선이 달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과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막 뭐 까내린다든지 운이 좋아서 저런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죠. 네. 그런 사람들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가기 위해서 뭔가 더 액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공한 사람 욕하고 그러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그럼 욕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또 만족감 느끼고 사람들이. 그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승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맞아. 걔 그거라니까 뭐 사기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데 그냥 마음만 편한 거죠.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어도 길게 놓고 보면은 자기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는 게 하루빨리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저는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가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상무까지 같이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일을 시키면 딱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면 돼요. 일을 시키는데 3, 4를 한다. 우수한 직장 직원. 뭐 임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네네. 일을 시키는데 막 10, 20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0.5를 6을 한다. 네. 이런 사람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나 우리 회사 너무 꿀이야. 나 막 월급 루팡하는데 너무 좋아. 이게 진짜 단기적인 생각이거든요. 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 루팡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0.5를 하는지 7을 하는지 3을 하는지 회사는 알아요.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회사는 진짜 꿀이야. 하는 거 별로 없어. 나 그냥 막 화장실에서 돈 벌고 있는 중. 이런 것만 올리잖아요.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1을 시켰을 때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 하면은 저는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잘하는 사람이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돈, 재능, 스펙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학력도 아니고 결국엔 스킬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스킬. 돈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스킬이 있는 사람한테 모이게 되어 있어요. 돈을 불릴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돈이 몰려요. 왜냐면은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 돈이 불어나니까 당연히 돈도 다 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내 스스로도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후천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소득 스킬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킬들. 카피라이팅 스킬도 사실 고소득 스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코딩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컨텐츠 마케팅 능력도 저는 다 고소득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학위가 필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든지 학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내 노력 여하에 달렸어요. 내가 그 스킬을 의지를 가지고 배우느냐. 근데 배우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난 돈도 없고 뭐 변변치 않은 대학을 나왔고 아니면 대학도 못 나왔고 아니면 뭐 인맥도 없고 뭐 스펙이 안 좋아 그래서 난 못해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스킬을 배우는 거. 그걸 하려면 결국에는 나에 대한 투자예요. 자신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주식 투자로 한 달에 20만 원씩 꼬박꼬박 뭐 우량주를 산다. 이런 투자 좋지만 그 20만 원을 내가 20대 30대라면 꼬박꼬박 나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뭐 좋은 강의를 듣든 뭐 책을 보든 내가 뭔가 새로운 그냥 그 조그만 돈으로라도 새로운 시도를 도전해봐서 날려도 괜찮으니까 뭐 소규모 창업을 해보든 뭔가를 해보는 거죠. 소규모 장사라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나 스킬을 쌓을 기회들을 계속 내 스스로한테 만들어서 내가 월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 뒤에는 나중에 우량주 20만 원씩 산 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높은 수익률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하면서 고소득 스킬을 키운다. 그게 저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사이다 경제에 어느 정도 적합한 그 인터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막 재테크 이런 거보다는 창업이나 마케팅이나 막 사업하세요. 뭐 이런 걸 이제 사업도 막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여러분만의 스몰 비즈니스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주식 투자를 할 돈으로 오히려 스몰 비즈니스를 해보세요. 그 경험이 향후에는 더 많이 돌아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해요. 근데 소득이 많아지니까 사실 그게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실이 나더라도 버티는 힘도 더 강해지고.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재테크만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게 저는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이거는 제 주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의 루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부를 창출하는 거를 지향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뭐 제 채널에서도 컨텐츠를 한번 봐주시면은 또 뭐 이런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워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자신의 주관이시다라고 이제 포리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 주주총회 산소녀가 그랬대요. 뭐 종목 하나 씹어달라고 속된 말로. 근데 워렌 버핏이 그 살 돈으로 너 자신한테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일반적인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런 재테크보다도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보시고 또 큰 깨달음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최근에 출간하신 책 그리고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리얼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